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3대 지수에 일제히 매수세가 쏠린 건데요. 그래도 소비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 금리 슈퍼위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 가운데 이번 주에 증시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입을 닫아야 증시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관세 관련해서 어떠한 변덕도 어떠한 불확실한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효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어떠한 돌도 호수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빠르게 진입하면서 다우가 1.6% 올랐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2.6% 상승, 17,7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2% 이상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다만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됐는데요. 57.9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4년 3월 대비해서는 무려 27%나 폭락한 수치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3.1포인트 대비해서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전 수치인 2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4.7이었는데 이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 비롯해서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하는 하락세도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동지수가 2월 달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사실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촉발했던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경제 지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데이터는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금요일에 상승으로 다행히 마감을 했지만은 여전히 조정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코렉션 영역, 조정 영역에 진입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S&P 500은 이 조정 영역을 와리가리하는 들락날락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은 1% 넘게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1%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빅 이벤트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GTC 2025가 개최되죠.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인 18일에서 19일까지는 연준의 FOMC가 개최되는데요. 이 FOMC에서 일단 시장은 동결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죠. 저희가 페드 워치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97%의 확률로 플레이어들은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 여부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19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그 코멘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있는 GTC에서는 첫날 있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 반도체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그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나마 이번 주 시장의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죠. S&P 500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다 초록불이 밝게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M7 종목들 보시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2%대 구글이 1.75% 상승불 켰고요. 또 테슬라도 3.8%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많이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메타도 3% 가까운 상승불 켜냈고 또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지연되면서 계속 하락했던 애플도 이날은 1.8% 반등 보였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2.5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5% 넘는 반등 나오면서 M7 기술주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 섹터, S&P 500 내 11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포함된 테크놀로지 단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어서는 컨슈머 시클리컬 마찬가지로 M7 기술주가 넓은 면적으로 포함된 섹터입니다. 이미 소비재 쪽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했던 쪽은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그리고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거의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반도체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4,59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3% 넘는 급등세 나왔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관련주들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폭스콘과의 이슈가 주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단 한 종목, 마블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2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을 견인한 이슈 살펴보시죠. 빅테크 종목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입니다. 5%대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엔비디아와 함께 AI 서버 제조 쪽에서 협력하고 있는 회사죠. 대만의 폭스콘이 올해 AI 수요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AI 수요가 2배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사의 AI 서버에서만 매출이 대만 달러로 1조 달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AI 서버 관련 제조 시설을 멕시코에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짓고 있고요. 여기에는 GB200, 엔비디아의 AI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협력사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전망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함께 주가 띄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4%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악재적인 요소가 아직도 테슬라는 시장에 더 많이 나옵니다. 덴마크 연기금에서 투자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덴마크 연기금 CEO가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 CEO가 지금 브랜드 가치를 파괴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명을 내놨고요. 투자 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테슬라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2.97%, 3% 가까이 상승이 나왔네요. LEK 컨설팅에서 이 메타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 성공하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건데 다만 메타보다 더 수익률을 높게 줄 수 있는 AI 주식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강력 매수를 권고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 신중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 이슈 있는 주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브릭입니다. 데이터 관리 기업인데요.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죠. 시장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던져줬습니다. 매출이 2억 8,500달러대를 기록했고요. EPS는 한 주당 18센트의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긴 하지만은 월가에서는 이 손실폭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 예상치는 한 주당 39센트 손실이었는데요. 훨씬 더 손실폭이 적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치폴레입니다. 미국에서 이 멕시칸 그릴 브리또 체인이죠. 2.67% 상승했는데 루프 캐피탈에서 기존 보유 의견, 홀드에서 바이, 매수로 종목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특히 루프 캐피탈에서는 현재까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울타 뷰티 보겠습니다. 세포라와 미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뷰티 체인, 그러니까 화장품, 소매, 판매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닝 비트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매출이 34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소폭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는 8달러 46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7달러 14센트를 많이 이겼습니다. 어닝 비트 기록했지만 가이드
가이던스는 약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 계속해서 소비로 인한 우려 때문에 가이던스는 약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 울타뷰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EO가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올해 매출 정체되거나 성장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시장 이날만큼은 두 자릿수 상승으로 반응했네요. 네, 계속해서 이슈인 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도큐사인입니다. 급락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큐사인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자, 핵심 사업 부문에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핵심 사업 부문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GTC 2025를 앞두고 폭등한 종목입니다. D-Wave 퀀텀입니다. D-Wave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 이상의 폭등 나왔습니다. GTC 컨퍼런스에서는 오는 현지 시간 20일 퀀텀 데이를 개막하는데요. 여기에서 엔비디아는 이 양자 컴퓨팅 칩 관련해서 제품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